완전히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가 발생한 첫 몇 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그 시간 동안의 행동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혼자 살고 있거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더라도 심장마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 지식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준비와 침착함만으로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초기 증상을 인식하는 법,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 심장을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도움을 받을 때까지 생존의 필수적인 행동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몇 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초기 경고 신호를 인식하세요. 혼자 심장마비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초기 증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단순히 가슴 통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가슴 통증을 예상하지만 실제 심장마비는 훨씬 미묘한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초기 신호들은 쉽게 무시되거나 지나치기 쉽고 이를 놓치면 너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가슴 중앙에서 느껴지는 깊고 불편한 압박감을 주목하세요. 마치 누군가가 가슴 위에 앉아 있거나 가슴이 서서히 시멘트로 채워지는 듯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심각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또 다른 초기 신호로는 가슴 통증 없이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앉아 있어도 마치 언덕을 오른 것처럼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팔에서 통증을 느끼거나 현기증, 식은땀, 메스꺼움 또는 어지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여성의 경우 가슴이 아닌 등이나 배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72세의 이병철 씨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배 윗부분이 이상하게 조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 깊게 숨을 쉴 수 없었고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심장마비가 가슴 통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빠른 대처가 생명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종종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속삭입니다. 심장마비의 경우 이 속삭임이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슴 통증을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번에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특히 압박감이나 호흡 곤란이 있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참으려고 하지 말고 단순한 스트레스나 체내 문제라고 속이지 마세요.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생존의 첫 번째 기회입니다. 아무리 작은 신호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심장마비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망설임 없이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면 의료 전문가들이 이미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심장이 멈추는 긴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약물을 갖추고 있으며 이동 중에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응급 지원이 심장 손상을 줄이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경우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 구급차를 부르는 것입니다. 직접 운전하거나 스스로 대처하려고 하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도움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가능한 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78세의 김영애 씨는 식사 중 갑작스럽게 어깨 통증과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손에 식은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연락하려던 계획을 멈추고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졌지만 의료진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심장마비가 아닌 다른 증상으로 밝혀지더라도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진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행동하며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분들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전화기를 항상 가까운 곳에 두세요. 스마트폰의 긴급 전화 기능이나 단축키를 미리 익혀두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위급한 순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을 다투는 질환입니다. 빠른 판단과 적절한 행동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준비하세요. 3단계, 아스피린을 천천히 침착하게 씹으세요. 응급 서비스에 연락을 마쳤다면 다음에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아스피린을 천천히 씹는 것입니다. 그냥 삼키지 마세요. 손이 떨릴 수도 있지만 침착하게 씹는 게 핵심입니다. 아스피린은 심장마비 시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을 녹이거나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일반적으로 300mg 정도가 권장되는데 알레르기가 없고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꼭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정제 형태로 삼키는 것보다 씹어서 복용하면 체내 흡수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심장마비가 아닌 상황이라면 공복에 아스피린 복용을 피하는 게 맞지만 심장마비 의심 상황에서는 혈전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꼭 씹어야 합니다. 코팅된 아스피린밖에 없다면 그것이라도 씹어야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73세의 이준혁 씨는 어느 날 아침 가슴에서 목 쪽으로 뻗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방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구급대가 오길 기다리며 천천히 씹었죠.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는 이 작은 행동이 그의 심장 손상을 크게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아스피린을 꼭 가까운 곳에 두세요. 침대 옆이나 탁자, 주방 서랍, 심지어 지갑 안도 좋습니다. 유통기한도 수시로 확인하고 가족들에게도 보관 장소를 알려주는 게 안전합니다. 이처럼 아스피린을 씹는 행동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심장마비 초기 생존율을 높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응급처치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단 몇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하세요. 4단계 움직임을 멈추고 편안히 앉거나 눕기. 응급 서비스에 연락하고 아스피린을 복용했다면 이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움직임을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은 몸을 움직이거나 짐을 싸거나 문을 열러 다닐 시간이 아닙니다. 심장이 산소 부족으로 이미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체 활동은 오히려 부담을 더할 뿐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등을 곧게 펴고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면 머리를 약간 올리고 몸을 옆으로 돌려주세요. 불편함을 느껴도 참고 무리하지 마세요. 평소라면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심장이 안정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79세 김정숙 씨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답답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집안일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곧 심장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쉬며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병원 진단에서 초기 대응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만약 가슴 답답함, 숨가쁨,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앉거나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세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등을 구부리지 말고 척추를 바르게 세워 호흡이 편하도록 하세요. 더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일수록 심장이 덜 무리하게 됩니다. 5단계 응급구조대를 위한 문 열기. 응급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행동 중 하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몇 초가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잠긴 문은 구조대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치료 시작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구조대는 필요할 경우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제 진입은 시간이 더 걸릴 뿐 아니라 문이 파손될 가능성이 크고 당신이 문 근처에 있을 경우 놀라거나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문을 열어두면 구조대가 곧바로 들어와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 심장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아파트나 게이트 커뮤니티에 거주한다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몇 가지를 미리 생각해 보세요. 문은 내부에서 쉽게 열 수 있나요? 주소 표지가 잘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가까운 이웃에게 여분의 열쇠를 맡길 수 있나요? 이러한 것들은 응급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필요할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6세 박철수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작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119에 전화하고 아스피린을 씹은 뒤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2분 안에 끝냈습니다. 구조대는 강제 진입 없이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30초의 시간이 그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대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 시간을 벌어준 것 같아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문까지 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가만히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추가로 스마트 잠금 장치나 의료 키박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살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이런 준비는 작은 노력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구조대에게 저는 준비됐으니 이제 당신들이 저를 도와줄 차례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셈입니다. 6단계 휴대폰의 스피커폰과 의료 아이디 기능 활용. 혼자 심장마비를 겪는 동안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선이 됩니다. 이때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는 스피커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피커폰을 사용하면 전화기를 손에 쥐고 귀에 대는 부담 없이 응급구조대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 한 침착하게 호흡을 유지하며 대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는 전화기를 쥐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은 물리적 부담을 줄이고 만약 말하기 힘들어지는 순간이 와도 구조대원이 당신의 상태를 배경소리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아이디 기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잠금 화면에서도 의료 아이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역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나이, 복용 중인 약물, 주요 질환, 알레르기 정보 등을 저장해 두면 만약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의식을 잃었다면 이 정보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9세 박수정 씨는 심장마비 증상을 겪던 중 구조대가 도착하기 직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휴대폰에 저장된 의료 아이디 덕분에 구조대원들은 그녀가 당뇨 환자이며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피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장된 긴급 연락처를 통해 그녀의 딸과도 빠르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단 5분 만에 설정할 수 있으며
당신이 직접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보를 입력할 때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세요. 이름과 생년월일, 복용 중인 약물, 주요 질환, 알레르기 정보, 긴급 연락처 2개 이상. 이 기능은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 누구에게나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초기 신호를 느꼈다면 즉시 스피커폰을 켜세요. 통화를 유지하며 상대방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면 긴 대기 시간도 덜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잃게 된다면 당신의 휴대폰은 당신이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대신 전달할 수 있습니다. 7단계 호흡을 조절해 심장을 안정시키기.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공포가 당신을 지배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생각은 멈추지 않으며 매 순간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올바르게 호흡을 조절하면 신경계를 진정시켜 심장이 더 안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호흡 조절은 심장마비를 직접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몸이 완전히 쇼크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며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불안감이 커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쉽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천천히 하면 심박수를 부드럽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4초 동안 숨을 채웁니다. 숨을 멈추고 잠시 기다립니다. 입으로 6초 동안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이를 반복하며 작은 리듬에 집중하세요. 이 간단한 과정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한 부정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83세 김영철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중 의사가 가르쳐준 간단한 호흡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숨 한숨에 집중하며 차분함을 되찾았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완전한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호흡법은 평소에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휴식 중이든 불안할 때든 심지어 TV를 볼 때든 말이죠. 그렇게 하면 긴급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호흡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호흡은 동맥을 고치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벌어줍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이 견딜 수 있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마지막 몇 분 동안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멈추세요. 호흡하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이겨내는 것은 행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와 행동이 생사를 가릅니다. 오늘 배운 7가지 단계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선택입니다. 경고 신호를 알아채고 도움을 요청하며 아스피린을 활용하고 몸을 안정시키고 구조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기술을 활용하며 마지막으로 호흡으로 심장을 진정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결코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기 속에서도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 정보를 나눠보세요. 이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시아루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영감을 받아가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